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사업비는 조금 늘었지만 SOC 예산이 크게 줄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에 빛을 본 5.18 관련 군 기록들은 10년 전에 이미 확보된 자료들입니다. 최근 뒤늦게 조명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터널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난달 일부 구단과 돈 거래 사실이 확인된 프로야구 전직 심판 최규순 씨가 기아 타이거즈 관계자와도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와 전남 지역 사업비가 올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SOC 예산은 크게 줄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의 현안 사업 예산은 1조 7,803억 원, 올해보다 139억 원, 비율로는 7.9% 늘었습니다. 하지만 SOC 예산은 올해보다 45%가 줄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940억, 광주 순환고속도로 사업비도 880억 원이 줄어서 사업 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계획 연도에 그 투자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업 기간을 조정해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전남의 경우도 전체 예산이 5조 5천억 원으로 1.6% 늘었지만 SOC 예산은 16% 줄었습니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전남으로서는 두고두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국비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송정역사 중축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개발,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 등이 새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 전남에서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과 농생명 치유산단 조성 사업 등이 새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중국의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북서풍이 불어와 오늘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18.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5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긴 소매가 어색하지 않겠고요. 반소매 차림이라면 여분의 겉옷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큰 더위는 없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커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구름의 양이 줄어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8.3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1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이 23도, 담양과 화순 2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4도, 구례 26도, 보성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수년 전 프로야구 심판에게 돈을 줘서 구단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아는 즉각 사과했지만 최근 잇단 패배로 팀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경기력 유지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두산 베어스 김승영 전 사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최규순 전 KBO 심판. 최 씨가 돈 거래를 했던 건 두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기아 구단 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 송금받은 것으로 기아 구단이 밝혔습니다. 기아는 당초 KBO가 지난해 10개 구단들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들 직원들을 지난 23일 불러 조사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구단 직원들은 최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최 씨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차후에 최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는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정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이 선두수성의 고비를 맞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에 확인된 발포 명령 문건 등 5.18과 관련된 군 기록물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보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 기록물들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는 걸까요?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활동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기무사와 국방부, 육군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조난자료 1,300여 건, 4만 6천 페이지를 군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최근 공개되고 있는 유사시 발포명령 하달이 등장하는 보안부대 기록이나 계엄군의 실제 실탄 사용량이 적힌 군 기록도 바로 이 위원회 활동으로 이미 10년 전에 확보됐던 것입니다. 당시 6개월에 걸쳐 확보된 군 기록들은 진상규명위에서 5.18 기록관으로 이관됐지만 기록관은 이 자료를 수집해 보존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자료들이 광주로 가서 정확하게 광주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그 자료관에 그대로 묵혀 있었다는 건 굉장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이 여전히 군사 기밀이라는 점도 활발한 연구와 적극적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위가 활동을 마치며 5.18에 대한 자료를 기밀 해제하고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의 단초가 되어줄 수도 있었을 중요한 군 기록들이 결과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왜곡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광주 안에서 10년간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련 전문가들이 충격으로 사료에 대한, 특히 기초 사료에 대한 군사료들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18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며 군 차원의 특별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 안에서도 그동안 수집한 5.18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연구해야 할지 자성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을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그을린 차량이 고속도로 터널 갓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고창 담양고속도로 장성 3터널 안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차량에는 승용차 운전자 38살 송모 씨 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 송 씨는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터널 갓길에 황급히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에 불이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알고 차를 세우자마자 본격적으로 불이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터널을 빠져나온 뒤 차량을 갓길에 주차할 것을 당부합니다.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차의 화재 정도에 따라서 화재가 좀 터널을 벗어나서 좀 더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터널에서 하는 것보다 터널 밖으로 이동한 다음에 갓길에 됐으면 훨씬 그 차량 소통에 더.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불법 체류 의심 중국인이 도주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음주 관련 조사를 받던 중국인 30살 A씨가 수갑을 찬 채로 택시를 타고 나주 방면으로 도주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1월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지명수배자가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영광군 안마도 서쪽 61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가 비교적 낮아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독한 가뭄 속에 어렵게 농사가 시작된 들녘에서 결실이 맺히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잦은 비가 골칫거리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누런 빛깔로 바뀌어가며 벼가 제법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뭄과 사투를 벌이며 일군 농사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풍년을 바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쪽 지역은 그래도 물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풍년작입니다. 그러나 풍년작인데 풍년작이 뭐 하겠습니까?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벼 후기 생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즘 날씨입니다. 벼에 알곡이 맺히는 출수기와 알맹이가 튼실하게 채워지는 등숙기에 가장 필요한 건 일조량. 하지만 하루 건너 하루 비가 내리는가 하면 구름까지 자주 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즉각적인 방제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벼멸구와 세균성 병이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늦은 추석 탓에 수확이 늦춰지고 있는 조생종 벼도 높은 습도로 인해 나달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를 입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발화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 미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생종 농가들한테는 적기에 잘 수확해서 건조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물이 필요할 때는 바짝 마르더니 정작 햇볕이 필요할 때는 비가 잦은 올해 농민들은 가을 거지까지 마음을 놓을 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역 농협이 만든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계약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 농협이 국가 등의 수의 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경쟁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역 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 농협이 안정적인 농촌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5월 사적지를 탐방하는 5.18 택시 운전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과 춘천, 부산 등에서 온 100여 명의 시민들이 광주행 택시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5.18 택시 운전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한진수 기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은 물론 타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5.18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택시를 타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택시 운전사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주를 찾고 있는데 택시를 타면은 먼저 우리가 됩니다. 작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감동을 받으면서 사적지를 돌다 보면은 많은 감동의 스토리가 엮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궁금한데요.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승객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뉴욕에서 오신 정경택 가족님들, 또 부산에서 오신 자매들, 합천 해인사 쪽에서 오신 여고생, 여러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합천에서 오신 분들은 과연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의문점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적지를 돌아보며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미역에 가서는 전두환 받고 가는 비가 있는데 이것을 받고 갈지 아닐지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고 가시라면은 기꺼이 받고 가시는 것을 목격했고요. 또 당시 5.18 서울에서 여고 3학년이었던 아주머니께서는 저 뉴욕에 아니 사우디에 계시는 그 오빠께 편지를 보낼 때 광주에서 간첩이 나타났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사죄한 마음으로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현지 와서 이런 속죄를 하고 반성을 하고 사죄하고 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택시 운전사가 이제 광주를 바깥에서 바라본 시각을 이제 그린 영화인데요.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외지분들과 광주분들의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외지분들은 광주에서 과연 우리 군대가 우리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을까?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고 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쪽에 와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보면 많은 눈물과 참여와 실질적으로 광주를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광주에 계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5.18 많은 것을 실증을 느끼고 계셨는데 이번 그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광주의 속사를 알게 되고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외지 사람에게 오면은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총 7분의 택시 운전사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기사님께서는 또 담양이 고향이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당시 21살로 금남로에 있었습니다. 금남로에서 실질적으로 계엄군들의 몽둥이에 맞고 골목 끝까지 쫓아가서 잔인하게 옷가불로 밟고 두들기를 패고 끌고 가고 그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봤고 상무관에서 많은 시체를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광주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이렇게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5.18을 알리는 민간 사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셈인데요. 앞으로 5.18을 알리는데 보완되어야 할 점, 또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가던 길마다 좀 감동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감흥을 받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또 스토리와 또 체계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6구 마무리됐죠. 3루자가 홈으로 들어왔고 타자전은 아웃이 됩니다. 일단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1대0. 4구 좌측 사육시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원아니라 3루 돌아와서 홈으로 온다. 홈으로. 자, 홈에서 허민 1타점 적시합니다. 나지원 한 점 추가 2대0. 2구 잡아당깁니다. 이 우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자 최원준 빠르게 2루 돌아서 3루까지. 자, 3루 돌아서 홈까지 오겠죠. 홈까지. 김민식은 2루 돌아서 3루 간다. 3루. 한 점 만들어집니다. 3대2가 됐고 김민식은 3루까지. 4구 튕겨서 앞에 안타입니다. 3루 허민 이명기 1타점 적시탑니다. 4대2. 3구 잡아당긴 타구는 1루 쪽 빼옵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오고 1루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타자전은 2루까지 멈춰섭니다. 1타점 2루 타입니다. 한 점 못해 5대2. 6구 와익수와 선상 사이 안타입니다. 루상의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들어오고 최용우는 2루까지 2타점 적시타입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오고 1루자는 3루까지 3루 1루 서도욱의 1타점 적시타 8대2입니다. 아하, 이뤄내기 한 점 9대2가 되고 말았습니다. 4구 파울린 타구로 높게 뜹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펜스까지 담장 넘길 듯 넘겨버리면 백스핀 넘기는 나지원의 솔로 홈런. 그러한 타가 내려가자마자 삼성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경기 끝! 결국 10대9로 기아가 힘겹게 승리를 가져냈고 헥터 선수가 시즌 17승째를 기록합니다. 2017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인 드론이 산간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 택배를 전하고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배는 환경 파괴 없이 물건들을 나릅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이처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미래형 디자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자. 전시 후반에는 앞으로의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인간 중심이란 키워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디자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또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훨씬 더 인식을 하고 더 이해하는 그런 전시가. 광주 시립미술관,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술 전시와 학술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연계된 전시나 행사를 열어 디자인 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이 광주 곳곳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디자인 상품들과 지역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늘려 산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디자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다음 달 8일 개막돼 45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금융 소외자들에게 이자와 담보 보증 없이 소액을 대출해주는 광주 주먹밥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먹밥은행은 긴급 생활자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빌려주며 상환기간은 1년 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구자당 30만 원인 시민들의 예치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3천만 원이 예치된 상태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 시교육청이 아동의 권리 확보와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옹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동들이 가정이나 학교 등 사회 곳곳의 모든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에는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아동옹호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중국의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북서풍이 불어와 오늘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18.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5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긴 소매가 어색하지 않겠고요. 반소매 차림이라면 여분의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큰 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커져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줄면서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8.3도, 장성 17.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23도, 담양과 화순 2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4도, 구례 26도, 보성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내일부터는 28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